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8년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통합과학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생태계 평형에 대한 주제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가완하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는데 가는 우리가 보자마자 이건 누구다? 환경 오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는 환이라고 써놓고 나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죠. 외래종을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A가 이 기억이 나오네. 오케이. 자, 이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옳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기억, 가는 환경 오염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됩니다. 자, 는 A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뉴트리아, 외래종이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생태계에 들어오면 이게 천적이 없어. 천적이 없으면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개체수가 증식하면서 식물을 마구 갉아먹겠죠. 그러면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이 생태계 평형도 좀 깨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검역을 강화하거나 이제 외래종을 도입을 할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많이 해주는 법률 체계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들렸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영구 동토층에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이거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요즘 너희들이 많이 듣는 이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영구 동토층이 이렇게 녹아가면서 과거에 고대의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여기다 묻혀 있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 새로운 감염병이 유래한다라는 거 들어봤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네, 3번의 기억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표는 길이의 측정 표준 A, B, C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볼게요. 길이의 측정 표준이다 라고 하는데 1m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영도시에서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미터, 이 원기가 있어. 여기에서의 거리가 1m래. 자, B는 진공에서 빛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리가 1m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지구 좌우선의 일부분을 이동을 하면서 이 측정한 거리의 위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다라고 해. 자, 이게 길이의 측정 표준이야.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게 A, B, C를 보시면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A는 이 미터 원기, 물질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B, 진공상에서 빛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C는 지구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이 A, B, C를 순서대로 나열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해요? 자, 과거에 지구가 가장 우선이 되었고요. 지구는 완전 둥글지 않잖아. 그래서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봐. 물질과 빛 중에서 그 다음이 누구겠니? 물질이 기준이 되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하죠. 그러면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나마 오차가 덜한 니귿. B로 우리가 길이의 측정 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기억.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방금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자, 니은.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B는 우리에게 길이의 측정 표준이다 라고 하는데 빛이 진행하는 거리야, 거리. 그러면 빛이 이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리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B는 빛의 진행 속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요. 너희 왜 시속. 자,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하는 이 속력을 곱해주면 1m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니은은 필요하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디귿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로 바뀌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보니까 과학의 기초에서 기본량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구리를 준비하고요.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가에서 준비한 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9g이었대. 자, 그리고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를 완전히 넣고 잠기도록 눈금을 읽었더니 10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야? 지금 여기 눈금 실린더에서 구리의 부피가 1ml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로, 세로, 뭔데 이거 높이를 다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 1세제곱센치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문장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은 이거 문장에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냥 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자, 1ml랑 1세제곱센치랑 왜 우리 주사 맞을 때 1cc, 2cc 약 먹을 때 이런 말 하는데 1cc랑 같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읽어보신다면 기억, 디귿은 기본량이니라고 하는데 온도는 기본량이 되죠. 우리 자 7가지 기본량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니은, 밀도는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니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밀도의 보통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럼 이건 부피에서 유도되었죠. 되니?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질량에서 이제 부피를 이용한 것이고 이렇게 말할게. 부피를 이용한 것이고 얘는 질량을 이용한 것인데 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은 정확하게 기본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니은이 이제 기본량이잖아, 맞죠? 근데 이 부피, 자, 밀리리터는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세제곱센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피는 길이를 이용해서 유도된 양이야. 맞죠? 자, 그리고 이 길이를 이용한 부피, 그리고 이후에 질량과 이 부피의 조합이니까 이 밀도는 길이와 질량이 유도된 이 물리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왜 이 기본 단위 있지? SI 기본 단위를 이용한다면 질량에 대한 정확한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지. 그리고 길이는 미터죠. 그럼 얘가 세제곱으로 가면 이게 부피가 유도되는 거라고. 되겠니? 그러면 질량, 부피, 밀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맞는 말, 그리고 디귿, 방금 쌤이 설명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 3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러니까 광물이죠. 이게 잘 보니까 반도체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삼연체 구조래. 그럼 당연히 중앙에 들어가는 거는 규소여야 하고요. 자, 이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는 산소죠. 그래서 A, B는 우리가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리고 이 광물이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 X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또 그다음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서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문장을 너희들이 쭉 읽어보면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끊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물,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정기적 성질을 변한다?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반도체는 규소나 저만용 같은 물질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거 Si, B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너희들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바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기억. X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누구다? 규소죠? 그러면 규소는 A가 아니고 B이다 라고 가시고요. 자, 는 규산염은 어떤 광물이래 기억.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로 구성된 거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는 전기적 성질이 잘 변하는 이 물질을 반도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은 정답 니은 디귿이고요. 4번에 정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웬만하면 암기를 바탕으로 막 자료를 도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막 보고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암기가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갈게요. 다음은 개미종 A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이 개미는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다. 자,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서 굴로 운반하면 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해서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자, 봐봐. 이 곰팡이는 누구야? 생물적 요인이. 주변 토양, 환경이죠.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준 사례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개미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분업이 겁나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 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큰 크기들은 다양한 일을 한다라는 거 보시고, 자, 바로 옳은 것 읽어볼게요. 기억.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에 생산자니라고 하는데 소비자죠. 자,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특히 니은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기존 생명과학 원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려면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돼. 피식과 포식. 근데 이건 하나의 종 내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역할 수행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칩니까? 개체군 내.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가 아니고 개체군 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에 대한 정답은 니은만 가능하고요.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되게 문제가 길어요. 자, 다음은 기상 요소의 월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빅데이터다. 자, 가장 마지막 통합각 2에 있는 마지막 단원에 대한 거죠. 자,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기온, 기압, 상대 습도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한 후에 월 평균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을 한대. 자,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냈다. 됐죠? 자, 옳은 것을 찾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 이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좀 보정을 하고 처리를 하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니? 당연하죠. 이건 너희들이 바로 맞습니다 라고 봐주시고요. 니은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를 해. 그럼 이건
그래프 탐구 결과를 보고 너희들이 읽으셔야 돼. 그러면 상대 습도다라고 하는 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월평균 상대 습도 점선이네. 점선. 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쌤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그려볼게요. 뾰, 축축축축. A는 상대 습도가 엄청 많이 변해. 그런데 B는 좀 덜 변해. 그래서 상대 습도의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이 탐구 결과에서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봐봐. 평균 기압이 여기 있는데 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거. 기압이 높아지는 것들을 잘 봐. 자, 기압이 높아지는 게 여기 있지. 축축축축. 야, 엄청 헷갈리게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조금 애매하다. 자, 너희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게 기압이잖아. 그래서 다 지우고 그냥 딱 올라가는 피크만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기압이 올라갈 때 누구가 기온이 떨어지지. 그래서 디귿 맞구나 라고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찾아도 되고 기압이 떨어지는 그 어떤 구간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 해석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시원한 온도가 차가울 때 고기압, 온도가 따뜻할 때 저기압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아시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아주 확실하게 이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답인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열 출입에 대해서 나왔어. 이게 이제 통합과학 2에 있죠. 어떤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네. 이번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대. 지금 흡열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 어떤 거죠? 자, 흡열이 나타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또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높은 경우를 말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 가에 들어갈 말을 좀 잘 찾아봐래.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거 먼저 찾아볼게요. 1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기가 아니고 흡수한다 라고 바꿔야 되네. 가에 들어갈 선지로 1번은 안 돼. 자, 2번도 가에 대한 선지인데 볼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네요. 이것도 아니네. 자, 3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나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과 반대로 이동하는 사례, 발열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라고 하네. 그럼 발열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세포호흡이 이에 해당해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세포호흡은요, 이화작용이다 라고 하죠. 발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물이 증발하는 거 기와 열 흡수. 그래서 이건 가에 해당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는 건 승화열 흡수.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된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나왔습니다. 가시고기에 대해서 나왔어. 그리고 잘 보니까 얘가 몸의 모습이 좀 달라졌어. 이건 어느 내용이랑 좀 이제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진화 있지. 진화는 우리 몸이 이제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다 이제 몸이 진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유전과 진화에 대한 파트고요.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건 생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외피조각 표현형을 갖는다. 그러니까 외피조각 표현형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이 외피조각이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 가시고기는 몸에 가시가 진짜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포식자가 이렇게 물면 가시가 많으니까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도 심해층에 많이 사는 가시고기는 가시가 엄청 많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외피 조각의 표현형 생김새. 기억 니은은 해수와 담수에서 나타나는 이 개체들의 이 빈도를 나타냈대. 잘 보니까 이거지. 이게 기역, 이게 니은, 여기가 디귿. 자, 담수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기역은 압도적으로 바다에서 많고, 담수에서는 별로 없어. 그럼 뭐? 주변 환경에 몸이 맞춰서 적응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료 분석한 후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 외피 조각의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하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물 다양성은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 이 하나의 종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형은 유전적 다양성이죠. 말도 안 됩니다. 땡이요. 자, 니은 해수에서는 기역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디귿의 이 외피를 가진 이 가시고기는 이미 다 잡아먹힌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DNA를 거쳐서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니? 맞습니다. 진화에서 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변이죠. 돌연변이 또는 유성생식인데 유성생식이 어떻습니까?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요. 네. 8번은 4번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엄청 자료가 많았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이것은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과 약간 이제 그 주제가 맞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 4월에서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그러니까 모기 말하는 거지. 개체수,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을 했대. 이거 봐봐. 최고 기온은 항상 15도보다 높아. 최고 기온 여기에서도 항상 15도보다 높아.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게 최저 기온이죠. 자, 최저 기온은 15도보다 높다가 다시 15도보다 낮다가 요때 15도보다 높아져. 자, 여기에서도 자, 15도보다 낮다가 이때 높아져. 그랬더니 잘 봐. 이 개체수가 15도, 최저 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증가를 하네. 여기에서도 최저 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증가를 해. 이 모기가 많이 이제 개체가 좀 더 증식을 하는 데는 최저 기온이 15도가 가장 중요하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기억에 최저 기온이 이렇게 쓸게. 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일 때부터 얘가 채집되기 시작한대.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최고와 최저 중에서 최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될 때. 그럼 이게 이제 최저 기온이지. 그러면 언제 말라리아가 나올까요? 요때. 이렇게 막 피크를 뜨겠지. 5월 중순쯤에 말라리아 모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너희들이 보면 첫 번째 이제 데이터들은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통합형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감염병, 빅데이터 모두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억, 이 병원체라고 했으니까 말라리아는 감염병이 되고요. 자, 니은, 기억은 최저 기온이 될 것이고요. 자, 발병하는 것은 얘들이 말라리아 모기가 나타나는 것은 6월이 아니고 5월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대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1번이다.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AB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너희가 잘 풀어보면 과학의 기초에서 단위 환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변화는 너희들이 좀 연습이 되어야 하는데 C 같은 선지에서 단위 환산이나 단위 변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자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래. 어떤 수력 발전을 만드는 곳에서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 10메가줄, 10의 6제곱줄당 자, 8 다시요.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것 같아. 10메가잖아. 그럼 메가는 이게 10의 6제곱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얘는 8메가줄이야. 8메가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10의 6제곱이지.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한대. 얼마야? 10분의 8이잖아. 자, 0.8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되는 효율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1kJ일 때, k는 뭔데? 1000이잖아. 1000일 때 200을 생산한대. 아, 얼마? 0.2의 효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력 발전 보겠습니다. 자, 1g당 20kJ의 에너지를 가진 화석연료 1kg을 이용했대. 그러면 봐봐, 1g이 20kJ를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사용한 연료가 1kg이야, 키로. 그럼 얘도 1000배가 돼야지. 20kJ이다라고 한다면 키로는 10의 세제곱이죠. 자, 요거 전부 다 묶으면 얼마야? 메가가 돼. 메가 10의 6제곱. 그래서 다시 본다면 지금 이 화석 연료는 20메가 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8메가줄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8메가줄. 10분의 4에 0.4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누가 제일 커? A, C, 네, B가 되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A, C, B예요. 자, 정답 2번이다 우리가 보시고요. 자, 다음 번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X, Y, Z는 규소, 철, 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데 자,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걸 아셔야 됩니까? 어느 별의 내부 구조인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인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인지를 너희가 보셔야 돼. 아, 질량이 태양보다 무겁겠네. 왜? 태양은 뭐 기껏해봤자 수, 헬, 탄 정도까지 만드는데 얘는 이미 여기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죠. 그리고 얘가 뭔데? 제일 안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초거성이 되는 별, 철을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X, Y, Z가 규소, 철, 탄소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탄소, 산소, 그리고 규소, 철이다라는 거 알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암기를 했으면 하는 게 뭐냐니까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을 만든다. 그래서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철을 만들고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라스트에서 나타나는 핵반응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문제 읽어보시면 자,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당연히 높죠. 왜?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자, 니은 X와 Y는 같은 족이니 자, X는 어때? 14족. Y 역시 14족이지. 같은 족이 됩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너희 지구에 가장 많은 것은 철. 지각에 가장 많은 게 뭐? 산소야. 문제에서는 지구로 물어봤으니까 Z가 가장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 정답 기억 니은인데
3번을 이 기억 니은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자 11번 문제는 어느 주제에 해당하는 것일까? 별의 진화에 해당하는 것인데 니은 선지에서 뭐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 원소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11번 어느 정도 통합형 문제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 중에서 이 반응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XCl A 몇인지는 몰라. 이 수용액에 이 존재하는 금속 Y를 넣어서 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에서 자,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X, Y 그리고 Cl 마이너스 중 하나래. 그러니까 두 개는 양이온이고 하나는 음이온이야. 자, 우리 학생들이 이 1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수용액은 반드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전하량의 총합이 항상 같아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수용액에 금속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은 모형이 바뀔 수 있는데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금속, 즉 염화이온은 어떻다? 반응 전후에 그대로 구경꾼으로 있어야 돼. 잘 보니까 동그라미가 여기 6개 있는데 여기 똑같이 6개지. 아, 이 동그라미가 구경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6개가 있어. 그런데 네모가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이건 처음에 X가 존재했는데 X 3개와 Cl-6개가 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X가 2 플러스 6여야 되죠. 2, 3은 플러스 6, 1, 6은 마이너스 6. 네. 자, 그리고 금속 Y를 첨가했을 때 잘 봐. 누구가 네모 사라지고 세모가 왔지. 근데 이 Y가 B 플러스인데 얘 두 개랑 누구? Cl-6개의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6에 대한 전하량 그리고 이 B에 대한 전하량이 2개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되죠. B는 3인 거야. 그래서 자, A 대 B는 2 대 3이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Cl-입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반응에서 Y, 금속에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Y는 정확하게 전자를 뭔데 1어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 13번 보겠습니다. 빅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간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이 별과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 자, 우리 우주에는 누가 제일 많아요? 수소. 자, 그리고 헬륨이 많고 이 헬륨은 빅뱅 때 대부분 만들어지고요. 일부가 이 주계 열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 자, 얘들은 만들어지는 경로가 빅뱅 때가 있고요. 별에서 있는데 빅뱅 때 대부분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자, 어떤 특정 원소 기억 니은, 그러니까 수소 헬륨이 있는데 얘들이 별 S에 있나 봐봐. 있네? 자, 니은 볼게. 있네? 여기도 있고. 뭐야. 이 별 S는 수소 헬륨을 포함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이 정도 자료 해석하고요. 이제 보기 읽어볼게요. 기억. 이 기억 원자 수소는 수소 원자를 묻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뒤에 형성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은이라고 한다면 빅뱅으로부터 수초만 지났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 정확하게 원자로 물었어. 그래서 기억은 수소 원자든 헬륨 원자든 둘 다 원자는 이때 만들어져. 되죠? 저는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의 대부분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빅뱅 때 만들어졌습니다. 니은은 틀렸네. 어떻게 이 별 S는 기역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기를 잘 봐. 자, 기역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없지. 그래서 기역, 니은 말고 또 다른 원소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3번은 기역만 O가 되고요.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자, 이제 14번. 화학이죠. 화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주기율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화학결합 주기율표 모두가 다 함께 연계가 된 거야. 주기율표. 자, 이런 문제는 쓰면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볼게요. 전자 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88로 채워라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산소 원자와 원자 XYZ의 전자를 껍질분의 원자가 전자수로 정리를 했대. 얘들은 각각 7에서 17 중 하나래. 자, 그럼 어떻게 써?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희 질소 O, N, O, F, N이 나만 알지? 펩시, 콜 뭐 이렇게 지금 7부터 17까지 쌤이 다 쓴 거다. 자, 그럼 봐봐. 자, 전자 껍질은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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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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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기야.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어때? 자, 5, 6, 7, 0. 그리고 1, 2, 3, 4, 5, 6, 7. 그럼 문제에서 산소는 이 값이 상대적으로 9A래. 실제 산소는 3이지. 그러면 9A라는 것은 A 자체가 3분의 1인 거야. 그래서 3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3으로 다 나누면 실제 이 전자 껍질수분의 이 원자과 전자수가 뭔지 알 수 있어. 쓸게. 3, 2, 1, 3분의 1. 그럼 여기에서 산소가 여기에 해당하면 3분의 2가 어디 있니? 여기 있지. 마그네슘이야. 자, 그리고 1이 어디에 있어? 알루미늄이야. 그리고 3분의 1이 여기에 있죠. 나트륨. 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찾아주시면 다시요. 여기요. 봐봐. 뭔가 좀 이상했어요. 쌤이 2를 써가지고 헷갈렸어. 자, 요거 3이라고 해서 2가 되는 걸 찾아야 돼. 2가 되는 거. 다시 가겠습니다. 2가 되는 거, 요거 2가 되는 게 여기에 있네. 이게 2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다? 네, S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는 거 다 지워버릴 거야. 예, 이렇게. 자, 아무튼 뭐 2주기 그리고 3주기 물질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Z는 나트륨이지. 전자 몇 개를 잃으면 2개를 잃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Z는 전자 뭐 하나를 잃죠. 됐죠? 자, 그리고 니은 지금 여기 문제가 많아서 조금 씹혔는데 여기 그대로 쓸게요. 자, XO2가 공유결합 물질인지 물어. 여러분, 통합과 교육과정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X가 누군데? S. O가 누군데? O. 그러면 황과 산소는 둘 다 비금속이죠. 네. 공유결합 물질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니은 맞는 말. 디귿 Y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형성된 안정화 화합물은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니? 라고 해. 자, Y는 누구야? 알루미늄이죠. 얘들은 보통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데 얘가 멜팅 상태 변화를 하면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5가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게 이제 4번에 있습니다. 14번에 대한 이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을. 지구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내용이 나왔네. 지구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지구 시스템의 이제 각 권 구성 요소, 그리고 여기에서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배우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 C가 뭐 수, 지, 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보고 풀어야 되는데 산호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 보통 산호는 바닷물에 있는 칼슘 아니면 CO3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 그래서 기억, 산호의 골격 형성은 수권이야. 자, 니은 석탄의 생성은 생물권이 뭔데?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져. 직권이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나와 있어. 자, 이제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수권이니? 맞습니다. 니은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이 형성되는 과정. 자, 침전은 수권에 존재하는 게 직권으로. 자, 칼슘이나 탄산이온이 만나서 석회암이 만들어지잖아. 직권으로. 그러면 이 직권에 있는 탄소량을 증가시키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직권에 있는 이 탄소는 대부분 원시 대기에서 왔다라고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육상 식물의 광합성은요, A에 해당하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탄소의 순환이잖아. 탄소의 이동. 탄소 이동은 한쪽 방향, 양방향 이런 게 아니고 한쪽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야 돼. 그럼 수지니까 이게 기권이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과정이 광합성이야. 이 탄소가 고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가는 건 호흡이야. 세포호흡. 됐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디귿은 광합성이 아니고 세포호흡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있는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괜찮죠? 네.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이다. 자, 동일한 자석 6개를 가지고 이제 코일 전류 센서를 가지고 왔는데, 자, 봐봐. 이 A, B, C를 좀 측정을 했는데, A는 자석 하나, B는 2개, C는 자석이 3개야. 그리고 나서, 자, A의 N극을 아래로 해서 위쪽 끝에서 높이 H가 되는 지점에서 얘를 떨어뜨려. 그리고 얘를 떨어뜨렸는데, A 대신에 자기장이 세진 자석을 이용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C를 이용해. 그럼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자석이 많으면 세지잖아. 그럼 당연히 A, B, C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해. 자료 해석 보겠습니다. 기억. 자석의 개수가 다른 A, B, 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A, B, 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 세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니?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본다. 이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건 A, B, C를 놓을 때와 유도 전류 세기 전혀 관계없어. 유도 전류 세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게 자석을 1개, 2개, 3개로 묶는 거죠. 니은은 말도 안 돼요.
디귿 보겠습니다. A, B, C를 놓는 높이를 H로 같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잘 봐. 너희 전자기 유도는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이야. H를 똑같이 뒀다라는 것은 차라리 역학적 에너지를 고정한다라고 해야 돼.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고, 자 16번은 1번의 기억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의 수륙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너희들이 잘 봐. 2억 5천만 년 전이래. 우리가 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죠. 옷 사세요, 이 옷. 옷 사, 이 옷. 옷 사, 이 옷. 자, 5.4억 년, 그리고 2.5억 년. 자, 어떻게? 여기가 뭔데? 고생대. 요 다음이 이제 중생대가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륙 분포를 보면 가는 다 붙어 있지. 거의 판게아가 되고 있는 거죠. 고생대 판게아. 근데 얘는 이제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것들이 너희 눈에 보이지? 떨어지고 있어. 이제 중생대를 말하는 거야.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되니? 여러분, 삼엽충은요,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야. 틀렸어. 자, 가와 나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고생대, 자, 5.4에서 2.5억 년 사이인데, 이 문제에서 1억 년 전의 수륙 분포래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2.6억 년부터. 1억 년 사이면, 고생대 최고 대멸종이 존재하는 거야. 네,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자, 니은은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 이후, 중생대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었니? 여러분,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 암기야. 그런데 신생대 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죠?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있는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7번 이렇게 풀고요. 자, 이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아주 통합형으로 문제가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18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이 속력 V0로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V0라고 하는 것으로 벽에 충돌을 해. 자, 실험을 했는데 문제에서 A, B, C의 면적이 같대. 중요한 거죠. 그럼 Y축이 F, X축이 T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충격량이죠. 여러분, 충격량을 7글자로 하면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네. 그래서 어떤 안전모에 초기 속도가 같고 어떤 질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들의 운동량이 MV0로 가다가 정지를 하겠지.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그게 이 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시간 분의 마네킹이 받은 충격량. 이게 뭐 말하는 건데? 평균 힘, 충격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 평균 충격력이 이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B는 어때? 이쯤에 있어. C는 어때? 평균 충격력은요, CBA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가장 큰 경우가 A가 돼.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B를 이용한 이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이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 T1일 때 가장 크다라고 해. 여러분, 시간 T1일 때는 마네킹이 받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너희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잘 봐. 처음에 운동량이 있는데 충돌을 하면서 어때? 운동량이 점점점 감소하겠지.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해서 이때 0이 돼.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자, 되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는 시간이 길어진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자, 디귿만 오른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대한 정답은 2번에 디귿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이 어떤 이제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명체 구성 물질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예전에 생투에서 나왔던 평가원 문제가 좀 쉽게 변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DNA잖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 DNA는 아데닌이랑 타이민의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모형이 15개, 2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데닌 15개를 우리가 다 쓸 것이고요. 타이민은 20개를 뭔데? 다 못 써. 15개로 매칭을 시킬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아데닌이고 얘가 타이민이면 15개가 이제 쓰이는 거야. 그리고 C와 G가 이제 상보적인 결합을 하니까 C가 13개죠. 그럼 G 25개 다 못 써. 13개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야? C가 뭔데? 13개면 G도 어때? 13개만 쓰는 거죠. 그럼 잘 봐. 인, 땅, 염기. 그리고 애들이 이제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타이밍.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인, 당, 염기. 지금 있는 걸 좀 느려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아데닌이 15개 필요하니까 라이보스, 그러니까 다이옥시라이보스도 15개. 인도 15개가 필요해. 자, 여기에 사이토신이 13개면 다이옥시라이보스 13개, 인 13개가 필요해. 자, 여기도 15개, 15개, 15개면 여기 13개, 13개, 13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기억?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자, X에서 이 인산의 총 부품의 개수는 이 모형 X에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총 30에 얼마? 26 더하면 56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쓰이는 게 아니고 56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 자, X에서 구안인과 상부적으로 결합한 염기의 총 개수는 당연히 13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니은 디귿이 있는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다음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와우, 어려운 중력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그림과 같이 이 모든 종이를 배경으로 구슬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한다. 모든 종이 위에 우리가 그냥 뭐 카메라, 탭이나 뭐 아이패드 아니면 우리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중성강 사진, 연사라고 하죠. 연속 촬영. 연속 촬영을 하면 얘들이 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자유낙하시켜. B는 수평 방향으로 V0로 던져. 그럼 너희가 어디까지는 아냐면 뭐 자유낙하시키든 수평 방향으로 던지든 이 연직 방향의 무엇은 이 거리 변화는 다 동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일정하게 똑같이 가야 돼. A, B가 같아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거리는 뭐 한다? 시간에 따라서 제곱에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뭐래?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에서 이 실험을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자,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곳이래. 그럼 빨리 떨어져, 좀 천천히 떨어져.
천천히 떨어지겠지. 그래서 봐봐. 요 모는 종의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일 때 0초, 1초, 3초, 2초, 3초가 돼. 그러니까 4칸에서 동그라미, 이 물체의 동그라미가 총 4개. 자,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에서 한, 둘, 셋, 4개가 있어. 오케이? 잘 봐. 요 4칸. 비교를 해야 돼. 요 4칸 사이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그럼 어떤 식으로 쌤이 이 자료를 이제 정답을 찾을 거냐면 지구보다 중력이 작대. 그러면 지구랑 똑같이 자유낙하하면 안 돼. 그래서 얘보다 더 천천히 떨어져야 돼. 그럼 1번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1번과 2번은 이 수직 방향의 속도가 그냥 지구랑 똑같아. 그래서 안 돼. 자, 그리고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얘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A에서 볼 수 있어.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이 중력이 작은 행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맞아. 그런데 B를 봐봐, 얘들아. B는 똑같이 V0로 던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은 무조건 동일하게 가야 돼. 근데 얘는 옆으로 한 칸이 아니지. 안 되는 거야. 얘 옆으로 한 칸이 아니지. 안 되는 거야. 근데 5번은 옆으로 한 칸씩 가고 있지. 이렇게 한 칸씩. B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건들지 않았으니까 어떻다? 똑같이 이 지구에서의 나타나는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네,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 문제 아주 괜찮은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그리고 뭐 다양한 화학 결합 모든 게 믹스가 된 융합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 3주기에서 이 원자 번호가 다른 원소 W에서 Z까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W에서 Z까지가 누구다라고 단서가 나와 있네. 3주기 2족이래.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누구다? 마그네슘이지.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의 X, Y, Z가 2, 2, 3이다라고 해. 그럼 여러분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2개. 근데 얘가 2개다라고 하면 뭔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값으로 나타난 거네. 원래 4, 4, 6이었는데 내가 약분을 한 것이네 라는 걸 볼 수 있어. 쌤, 2, 2, 3, 2, 2, 3은 아닌 거 알겠어요? 그러면 4, 4, 6인 거 돼요? 오케이, 돼요. 그리고 잘 봐. 얘가 그러면은 얼마? 여기서 만약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6, 9는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무조건 원자과 전자수는 0에서 7 사이여야 되거든. 아무튼 안 돼. 우리는 4, 4, 6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4, 4, 6이 누구가 있는데? 자, 4, 4, 6은요. 뭐 탄소, 규소, 산소, 그리고 누구? 황이 있어. 자, 문제 Y의 원자 번호가 Z보다 크다라고 해. 그러면 너희 잘 봐. 반드시 원자과 전자수가 4인 것 중에 제일 작은 이 넘버는 C지, 탄소. 그럼 X가 탄소네. 라고 한다면 그 규소가 뭔데? Y. 그리고 원자 번호는 Z보다 규소가 크다라고 하니까 산소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암기죠? 자, 우리 몸은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야. 그러면 기역의 매칭이 되는 것은 Z야. 자, 니은의 매칭이 되는 건 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보신다면 기역, W는 금속이니 당연히 마그네슘이니까 맞습니다. 니은, 기역은 Z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이 식물은 CO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Y가 누구야? SI지. 자, SiO2 뭐 석영과 같은 규산염 광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틀렸네 라고 보시고요. 디귿은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판 A, B, C와 판의 경계의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GPS로 측정한 이 판의 이동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대. 그럼 너희가 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해양판 A는 해양판 B를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얘 겁나 빠르게 가는데 얘는 천천히 오지. 못 따라잡아. 여기 사이는 멀어집니다. 발산형. 자, 그리고 니은은 잘 봐. 니은은 얘가 대륙판이다? 근데 대륙판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해양판이 이 대륙판을 뭐해? 따라잡아. 그럼 얘는 뭔데? 만난다고요. 수렴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만나는데 너희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어디에 여러 지형들이 만들어져? 자, 해양판은 다 대륙판을 접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습곡 산맥이나 호상열도는 대륙판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뭐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시면 기역. 자, 기역의 하부에서는 상승하는 멘틀이 존재하니 여러분 발산형 경계는 상승하는 멘틀이 존재하죠. 자, 발산은 상승, 수렴은 뭔데? 하강. 자,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그러니까 B가 C를 따라잡지. 그럼 내가 이렇게 가는데 C가 나에게 오고 있지. 오는 거야. 내가 따라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상대 속도 같은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B가 C를 따라잡는 거야. 그런데 B가 자기가 가만히 있다라고 우리가 B의 입장에서 보면 C가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럼 어디야? 방위표. 서로 가네. 서쪽으로 가네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니은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료에서 할 수 있을 거야. 자, 디귿.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되니 B는 안 만들어져. C에서 나타나.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고요. 자, 기역 니은이 있는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아우, 문제 겁나 많아요. 엄청 길어요. 자, 이 문제는 효소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이 융합된 아주 괜찮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하나하나 좀 자료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활용한 실험이다. 자, 아미노산 세모와 네모는 이 어떤 CAU, CAC가 지정할 수 있어. 코돈의 종류는 64가지, 아미노산은 20가지니까 이 중복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지. 네모는 얘들이 지정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표와 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떤 카탈레이스를 준비한대. 카탈레이스는요, 누구를? 과산화수소를 보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를 말하죠.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개수도 쓰겠습니다. 자, 아무튼 카탈레이스를 준비해.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 봤더니 기역은 원래 있던 거고 봐봐.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 그래서 특징 세모를 지정하는 코돈 CAU의 염기가 다른 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CAU가 누구를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데 세모를 지정하잖아. 근데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에 뭐가 다른 걸로 취한된 거야. 문제에서 잘 봐. 니은은 A, C로만 취한대. 요거 하나만 취한대.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취한대. 자, 여기에서는 어때? 와, 많이 취한대. 에?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세모가 와야 되잖아, 세모가. 입맛 때문에 이제 CAU 때문에 세모가 와야 하는데 이걸로 바뀌면 와, 이건 재수 좋게 이게 보통 잠복 돌연변이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세모가 대응이 돼. 그러니까 니은은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유전 정보는 조금 달라도. 근데 이건 AAU잖아. 그럼 얘는 세모 대신에 네모가 와. AAC도 세모 대신에 네모가 이렇게 오게 돼. 그럼
기역, 니은은 똑같은 이 카탈레이스의 기능을 하고, 자, 디귿, 리을은 똑같은 카탈레이스 기능을 못하는 거야. 문제에서 대놓고 이야기한대. 이 카탈레이스가 좀 바뀐 건데, 과산화수소의 카탈레이스를 넣었더니, 얘는 이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얘도 발생하겠지. 왜? 똑같은 아미노산이 오니까. 발생 안 한 거야.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지. 그럼 문제에서 잘 봐. 결론. 가설이 옳대. 이게 뭔데? 뭐가 가설이 옳은데? 내 실험 결과가 뭔데?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나타난 것은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가설을 생각해야죠.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되니 당연히 산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B는 기포 발생합니다. 알겠지? 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게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는 A에 해당한다. 가설은 옳다죠. 그래서 요거 너희들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기억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자, 표는 산, 염기,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혼합한 용액 가나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에서 가나다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총 이 혼합 용액의 부피는 55로 다 일정이야. 너희가 있잖아. 용액의 온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용액의 온도, 이 변화량은 당연히 생성된 물 분자수에 비례하는데 용액의 총 부피의 합에는 반비례해. 그래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부피가 다 이렇게 55로 일정하게 나오긴 할 건데 용액의 온도 변화량을 확인을 할 때는 무조건 부피가 총 부피 합이 같은지부터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생성된 물 분자수에 따라서 최고 온도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여기에서 모두 혼합을 했는데 입자수가 한 개 대 한 개 대 한 개 대 한 개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있잖아. 이 어떤 용액들을 혼합을 했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이 있죠. 구경꾼 이온의 수는 항상 어때야 돼?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이온의 수가 1, 1, 1, 1이니까 NA가 하나만큼 있으면 K가 한 개, CL도 한 개만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 1, 1에서 찾아야 돼. 반응 전에 CL의 입자수가 한 개만큼 있으면 H가 하나 있겠지. NA가 하나면 OH가 하나, K가 하나면 이것도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나가 이렇게 이온수로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HCl 10ml의 입자수가 H 하나, CL이 하나였으면 20에는 부피가 2배니까 2개가 있겠지. 이런 느낌. 되죠? 자, 여기에는 2.5, 2.5가 있겠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15의 1, 1이죠. 그럼 여기 15의 1, 1은 맞는데 이거는 3분의 4죠. 그래서 입자는 이렇게 3분의 4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30의 1, 1이니까 15에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가나다에서 이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누군지 찾아야 돼.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의미하잖아. 그럼 여기에선 지금 H 하나 이거 다 썼으니까 1만큼의 다른 색으로 할게. 물은 1만큼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온도의 변화도 1만큼 올라간 거야. 자, 그리고 잘 봐. 여기에서는 2가 많이 남고 3분의 4랑 2분의 1을 다 썼지. 그럼 여기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염기에 있는 입자수 3분의 4 플러스 2분의 1의 양에 맞추어서 반응을 했겠네.
그럼 너희가 딱 봐도 가보다 나가 더 많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어때? 다는 2.5야.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얘가 1.5만큼 반응했지. 그럼 당연히 나 분수를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제일 많이 반응을 해서 온도가 최고 높은 것은 T2다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묻냐면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묻고 있어. 가와 다를 혼합해봐래. 너희 가에 있는 H, 다에 있는 H는 총 3.5만큼의 H가 있어. 자, 가에 있는 OH는 2. 자, 그리고 다에 있는 OH는 1.5.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얘도 3.5만큼 있어. 그럼 가와 다를 합치면 용액의 액성은 뭐?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 T2와 중성 찾으면. 네, 4번이 이 문제에서 묻는 답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20도씨의 등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하나이고요.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다. 자, 그리고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과거 이제 수능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왔던 자료 해석 문제거든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어. 쌤이 이렇게 써볼게. 이게 머릿속에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냥 툭툭 건들면 답이 나올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니까 쌤이 이렇게 써볼게. 자,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평소다라고 할게. 자, 평소보다 엘니뇨인 거, 평소보다 라니냐인 걸 이라고 해줘야 되고 얘가 서태평양, 이게 동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이라고 하면 서태평양은 동남아, 동아시아라고 하죠. 인도네시아라고 할게. 인도네시아 지역이고요. 자, 여기는 뭔데? 페루 지역이다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 자, 우리 해수는 이렇게 있으면 해수는 뭐? 이 바닷물의 흐름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높이가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뭔데? 차가운 물의 용승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핫하면 여기는 보통 쿨하다라고 보시면 돼.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잘 불지 않는 시기죠. 그러면 이 높이 차이가 거의 안 나. 그럼 용승이 거의 안 돼. 얘들이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어. 그럼 얘는 덜 굴해지고 얘는 덜 핫해지는 거야. 자, 뭐 라니냐까지 내가 설명을 한다면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얘들의 높이 편차가 엄청 많이 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까? 용승이 막 엄청 많이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평소랑 비교했을 때 더 쿨해져. 자, 얘는 평소랑 비교했을 때 더 핫해져.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지 여기 있는 자료 해석이 됩니다. 자, 문제를 잘 봐봐. 기억,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하나인데 봐. 이 바닷물의 20도씨 수온선이 기억은 굉장히 높은 데서 20도씨가 나타나는데 니은은 굉장히 아래쪽에서 20도씨가 나타나. 너희 잘 봐. 바닷물의 용승이 많이 되면 20도짜리가 어디에 있을지. 자, 바닷물의 용승이 좀 덜 되잖아. 그러면 20도짜리는 어디 쪽에 있을지 너희들이 생각해봐.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하셨죠? 뭐라고 할까? 용승이 많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용승이 많이 될수록 위쪽에 차가운 바닷물이 많이 분포해. 시원하니까.
용승이 덜 되면 위에 좀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요. 뭔데? 아래쪽에 어떤 바닷물이 좀 시원한 바닷물이 저 아래쪽 깊은 곳에 위치해. 그래서 같은 온도가 여기 니은은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하고요. 기역은 높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 이 상대적인 값만 보고도 너희는 얘가 용승이 많이 되는 동태평양이구나. 얘는 좀 같은 온도가 밑에 있으니까 용승이 덜 되는 서태평양이구나라는 걸 자료 해석으로 해야 돼. 자, 이 엘니뇨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웬만하면 무조건 상대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돼.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승이 많이 되면 위쪽에 온도들이 쫙 있고 용승이 덜 되면 뭔데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좀 밑에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동태평양이니라고 하는데 서태평양이죠. 땡. 자, 그리고 이제 A가 엘니뇨인지 B가 엘니뇨인지 보셔야 돼. 잘 봐봐. 엘니뇨는 용승이 덜해지겠지. 용승 덜해진 거잖아. 그러면 어디를 비교를 해보시냐면 같은 동태평양을 비교하면 엘니뇨 때 이 수온이 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용승이 많이 되면 같은 수온이 좀 위로 올라가고 엘니뇨 때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엘니뇨 때는 밑으로 내려가. 자, 그러면 여기는 평소보다 이 수온이 좀 밑으로 내려갔죠. 뭐지? 엘니뇨인 거지. 그리고 B는 평소에 대비해서 엄청 높은 곳으로 올라와 있어. 이 20도씨의 온도가. 용승이 엄청 많이 된 거야. 평소에 비교해서 많이 올라온 거라고. 그러면 얘는 평소에 비해서 라니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엘니뇨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자, 볼게요. 엘니뇨 시기 기역 동태평양의 강수량 편차는 어때? 자, 여기 원래 페루 지역은 비가 안 내려. 비가 잘 안 내려. 그럼 한 달에 1cm 내린다라고 치자. 왜? 시원해서 고기압이라서. 근데 여기에서는 고기압이 덜해져. 그러면 강수가 평소보다 많이 내려. 2cm라고 할까? 라니냐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비가 0.5cm만 내린다라고 친다면 너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페루 지역에서 강수량 편차는 평소보다 2cm면 많아지지. 평소가 0이 기준이면 평소보다 많아지면 편차값은 양이야. 평소보다 작아지면 편차값은 음이야. 그래서 강수량의 편차는 양의 값이니 맞는 말이죠. 됐죠? 자, 디귿.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그리고 기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편차 값은 A와 B를 묻고 있어. 해수면의 이 높이에 대한 편차를 너희에게 묻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서와 동해 동서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러면 서해안과 동해안,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로 보통은 이 내용이 발문이 돼요. 그러면 엘니뇨 때는 높이 차이가 적어지고요. 라니냐 때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잘 봐봐. 어디에서? 서태평양에서 해수면의 높이에 대한 편차래. A 때를 묻고 있어.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는 봐봐. A가 엘니뇨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 높이는 평소보다 엘니뇨 때 서쪽으로 많이 높아지지만 평소보다 A일 때는 이때는 낮아지지. 떨어진다고. 그런데 A 지역에서 서태평양은 어떻다? 평소보다 라니냐 때 높이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높아져.
그러면 이걸 이제 부호를 음수라고 하면 이 편차를 라니냐 때, 그러니까 비 때를 플러스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뭔데? 동태평양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어때? 엘니뇨 때 높아져. 왜? 바닷물이 옆으로 안 가니까 플러스야. 자, 그리고 이 동태평양 쪽은요, 이 비지역, 비식이 라니냐일 때는 평소보다 더 낮아져. 옆으로만 너무 많이 가서 음수라고요. 네. 그러면 잘 봐. 자, A일 때 서와 동을 봐야 돼. A일 때 서와 동. 봐봐. 서 빼기 동이지. 엘니뇨일 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값이야. 그럼 이거는 음수야. 자, 그런데 자, B지역 B일 때, B시기일 때는 어때? 자, 이 B일 때 봐봐. 이 서태평양에서 높이 편차는 높지. 양수야. 자, 양수에서 동태평양의 높이 편차를 빼면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음수가 아닌 양수야. 그럼 이 값은 얘보다 이게 크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B가 더 크다라고 자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정답 니은만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몇 번? 2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쌤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고 해설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